예, 안녕하십니까? 현대투자연구소의 이종구 소장입니다. 이번 시간요, 11월 넷째 주 장세 전망 시간으로서요, 지난 한 주를 되돌아보고 이번 주 시장에 영향을 미칠 내용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 동안요, 종합지수가 크게 하락을 한 배경이요, 외국인 매도세죠. 그러면 외국인들의 매도세 원인을 보면요, 이 미중 무역 협상이 홍콩 사태로 인해서 난항이 예상된다는 그런 재료죠. 또 하나는요, MSCI 지수의 조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27일 날 결정이 나기 때문에 그 전후로 해서 아마 마감이 되는 그런 모습이 나올 거고요. 자, 하나는 이제 지소미아 종료에 대한 우려감이었죠. 그러나 지난 금요일 날 연장이 결정이 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는 해결이 됐고 하나는 27일 전후로 해서 이제 마감이 되고, 그리고 뭐 미중 무역 전쟁 같은 경우는 이미 1년 넘게 계속적인 악재로 작용을 했기 때문에 그동안에 외국인 매도세가 조금 주춤해지면서 매수세 기대를 해봐도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두 번째는 지소미아 조건부지만요, 연장을 했죠. 여기에 따른 수혜 종목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지난주 지수 하락에 따른 종목 곡선. 그러니까 지수가 크게 하락하면은 오히려 다른 종목들보다 종목 고르기가 훨씬 편하죠. 그렇죠? 선방 하방 경직이 강하다든지 아니면은 그 종목의 주체 세력들의 매도가 적은 종목들, 이런 종목들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요, 이제 주간 장세 분석해서 지난주죠, 종합지수 코스피가요, 61포인트 하락한 2101포인트로 마감됐습니다. 한 2.8%. 상당히 크죠. 종합지수가 한 2.8% 정도 빠졌다면 웬만한 종목들은 한 200격이 한 5% 정도는 하락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코스닥은 더 컸죠? 하락폭이요. 한 35포인트, 한 5% 넘게 하락을 하면서 633포인트로 마감이 됐고요. 뭐 선물 지수도 한 8.1포인트, 그래서 한 2.8% 하락을 하면서 280선을 겨우 지지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수급 현황을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외국인 매도가 상당히 눈에 띄죠. 지난 한 주 동안 만에 매도한 것이 1조 2696억, 그 물량 대부분을 개인들이 한 8300억 받아줬고요. 뭐 기관 기타 법인도 한 2000억대 정도 순매수로 해줬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외국인들 매도세가 진정세가 나오고 순매수로 전환이 돼야지 지수의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코스닥의 수급 현황 보면은 개인들이 한 4천억 정도 매수를 했고, 외국인이 한 870억 매도하고요. 기관이 2100억, 그리고 기타 법인도 한 1000억 가까이 매도를 해줬습니다. 뭐 코스닥은 원체 개인의 비중이 크기 때문에 꼭 개인들이 한 4천억 매수했다고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니다라는 그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선물 계약은 상당히 중요한데 외국인들이 한 10,000계약 정도 매도했죠. 그러니까는 이 세계 시장 코스피, 코스닥 그리고 파생에서도 외국인들의 매도가 상당히 컸던 것을 한눈에 볼 수 있어요. 개인들이 한 8,700계약 정도 순매수를 해주고, 기관도 선물이 한 2,200계약, 기타 법인은 한 850계여서 일단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진정이 돼줘야 된다. 근데 진정될 가능성 크죠? 먼저 넷째 주에 나올 만한 그러한 내용들 한번 살펴보죠. 지소미아 조건부 연장해서요, 다음 달 하순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한중일 정상회의 때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정상회담을 추진키로 했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일단은 한일 관계 악화가 조금 전 진정되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동안에 이 한일 관계가 껄끄러워지면서 낙폭이 컸던 항공주들 한번 자세히 봐야겠죠. 자,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항공주 먼저요. 차트 보면은, 자, 이게 지금 항공주, 이게 대한항공주가인데 시간의 거래를 한번 보죠. 아마 이 지소미아 조건부 연장이 한 5시 넘어서 한 6시 전에만 발표가 났을 거예요. 그렇죠? 5시 넘어서 났죠. 그래서 이 대한항공의 시간의 거래가 바로 이 지소미아 연장 발표가 나오면서 주가가 한 2% 정도 상승으로 마감을 해서 마감이 됐죠.
자, 그러면 이 지소미아 연장에 따른 수혜주를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다음에 진에어. 그렇죠? 자, 진에어는 더 많이 떴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가까운, 그러니까 일본에 비행기를 많이 운행을 했는데 그것이 많이 축소했다가 요번에 조금 그것이 해결되지 않나 그런 기대감이죠. 한 3.8% 정도 상승한 14,850원, 그죠? 그래서 항공주들 조금 단기적인, 뭐 큰 흐름상으로는 어차피 뭐 실적 이런 부분하고 조금 연관이 떨어지고 좀 시간이 또 필요하기 때문이지만은 일단 단기적인 관점에서 이 항공주, 대한항공이라든지 진에어 한번 월요일날 오전에 한번 관심 있게 살펴봐도 된다 해서 지소미아 조건부 연장에 따른 수혜 종목으로 항공주를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두 번째죠. 모건 스탠리 캐피탈 인터내셔널 스탠다드 지수 조정 결정일이 27일입니다. 기준일이. 그럼 그 전후. 아마, 우리가 이제 보통 나왔을 때 한 2조 5천억 정도 맥이 나왔고, 또 이제 작게 보는 데는 한 5천억 정도 얘기 나왔었죠. 근데 외국인 순매도가, 지난 7일서부터요, 22일까지, 그러니까 12일 연속, 한 2조 1144억을 순매도를 했어요. 그럼 이제 더 이상 나올 물량은 뭐 수요일이니까 뭐 월화 한 2, 3일 동안 좀 나올 수는 있겠지만 그 물량은 이제 크지 않다는 얘기죠. 이 내용 보면요. 27일 MSCI 리밸런싱에 대해 중국 A 주식이 5% 추가 편입되고 국내 주식의 비중은 12.2%에서 11.1%로 축소된다며 오는 25일과 27일에 걸쳐 약 5천억 정도의 자금 유출이 예상된다. 근데 이미 2조 원 넘게 매도를 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그렇게 크게 변동성이 커지지 않을 거다. 그리고 오히려 그걸 기점으로, 그러니까 그 이후에,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하죠. 이제 가까운 미래에 악재가 있다라면은, 그리고 그것이 종료가 될 거라면 이제 시간이 지나갈수록 그 이유를 보겠죠. 그런 판단에서 일단은 외국인들 매수세의 전환도 가능하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블랙 프라이 미국에 이제 소매가 이제 크게 늘어나는 시즌이죠. 연말까지. 그래서 연말 소매 판매액이 한 730억 달러, 작년 대비 한 4% 정도 증가할 걸로 봐서 전자라든지 가전 소비 제품에 아마 조금 인기를 끌면서 연말 랠리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긍정적인 내용이죠. 자, 이제 아직도 한 1년 넘게 해결이 안 되고 아직도 해결 기미가 부족한 오히려 더 복잡하게 꼬이는 모습이 있죠. 미중 무역 협상. 근데 이번에 주말을 앞두고 미국 증시 마감이 됐는데 상승 마감했어요. 미 증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중 무역 합의가 임박했다며 시장의 기대치를 부추기면서 종합지수가 상승했어요. 다우지수, 나스닥 지수다. 자, 여기 악재가 하나 있죠. 그러니까 이 홍콩과 관련해서는 인권법이 미국 상하원에서 다 통과가 됐죠. 근데 이제 중국 쪽에서 좀 강경하게 나오고 있어요. 그 내용 보면은 우리는 홍콩과 관련된 미국의 법안에 대해 단호하게 반격을 취할 준비가 되든가 이런 것들이 홍콩 사태까지 엮이면서 미중 무역 전쟁 좀 더 복잡하게 흘러가지 않나 그 우려는 아직도 남아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조금 엇갈리는 평가가 나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중 무역 협상에 미칠 악영향에도 불구하고 홍콩 인권 법안에 대해 서명할 거라는 보도도 있는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미중 무역 협상의 중대 변수로 부상한 홍콩 인권 민주주의 법안과 관련 중국과의 합의를 위해 법안에 서명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는요. 서명하지 않아도 어차피 이 법은 통과가 되어 있으니까 상원까지 통과했기 때문에 트럼프가 반대를 해도 다시 상원에서 3분의 2가 또 의결을 하면 원래 만장일치로 가결되지 않았습니까? 한 3분의 2 이상이 나오면은 자동적으로 가결이 되기 때문에 이 홍콩 인권법은 가결은 확실시 되지만은 트럼프의 의지, 나는 중국과 시진핑과 계속적인 무역 협상을 하고 싶다, 친하게 지내고 싶다라는 그런 의지를 표출을 하기 때문에 이 무역 협상에 대해서는 조금 더 긍정적일 수는 있다라는 그런 내용.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외국인 매도세가 상당히 집중이 됐는데 그 중에 하나는 해결됐고 하나는 이번 주 중반쯤 수요일 전후로 해서 해결될 거고 하나는 좀 더 꼬이는 모습이지만은 결국 또 이것도 이 트럼프에 의해서 조금은 신중하게 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이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거 잠깐 공지사항 말씀드리면요. 지금 제가 방송 한 10분 정도 한 것 같은데 처음 듣는 분들은
내가 참 열심히 하고 나한테 도움이 되겠다 하시는 분들 구독하기를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그거는 뭐 좀 좋으신 분들, 이 방송을 지금 듣고 계시는 분들은 좋아요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하모니 관심주죠. 요 종목 중에 오늘 조금 할 거는 실리콘 웍스하고요, RF텍, 그리고 삼성전기 위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나머지 종목은 금요일 날도 잠깐 언급을 해드렸기 때문에 지수 하락할 때 좀 하방 경직이 강하고 수급적으로 이 종목의 주체 세력들이 매도를 안 한 종목, 그리고 시장에서 계속적인 뉴스가 이슈화가 되고 있는 종목들 위주로 선정을 해드렸는데요. 자, 지금 보면요, 지난주에 나온 기사 중에서 그래도 조금 연속성 있게 시장에서 확산될 수 있는 그러한 이슈된 내용들이 뭐가 있을까 이렇게 찾아보니까요, 이 스마트폰이죠. 5G, 그쵸? 내년 5G 스마트폰 수요 빠르게 증가해서 삼성전기, SKC, 코오롱, PI 등이 수혜가 받을 거라서 NH투자증권에서 나왔죠. 이 보고서는요, 이제 미국 퀄컴에서 나온 내용인데, 퀄컴이 5G 도입 속도가 4G 초기 때보다 빠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예, 보면은 2021년과 2022년 5G 스마트폰 예상 출하량은 각 4억 5천만 대에서 7억 5천만 대, 그죠? 상당히 크게 증가를 한다는 얘기죠. 그럼 거기에 따른 수혜 종목은 반드시 나올 수밖에 없다. 근데 이 NH투자증권에서는 삼성전기하고 SK코오롱, PI를 언급을 했죠. 예, 이제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여기 나오는데요. 이 적층 세라믹 콘덴서, 그러니까 MLCC 이 수요가 크게 증가할 거라는 얘기죠. 여기 보면은 MLCC의 경우 5G 스마트폰의 대당 탑재량이 20% 이상 증가해 수급 개선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또 삼성전기에 대해서 또 보고서가 나왔어요. 요거는 이제 5G 스마트폰이 아니라 폴더블폰 인기 상승해서 삼성전기, KH바이오텍, 파인테크닉스, 지금요 스마트폰 관련주들이 상당히 시장에서도 하방 경직의 모습을 보이는데 한두 종목씩 지금 떨어지고 있는 종목도 나와요. 그래서 많이 오른 것들은 조심을 해야 되지만은 이미 가격 조정을 충분히 받은 종목은 다시 관심을 가져도 된다는 얘기죠. 자, 갤럭시 폴드에 대한 얘기죠. 21일 갤럭시는 교보증권에서 나왔죠. 갤럭시 폴드가 글로벌 완판 행진을 벌이고 있는 것에 대해 삼성전자를 비롯한 글로벌 스마트폰 제조업체들이 10년 만에 열리는 새로운 모바일 카테고리, 그러니까는 스마트폰은 평년인데 이제는 전문폰이 있죠. 영역의 시장에서의 우위를 점하기 위한 선점 경쟁이 예상된다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이 내용들 보면은 2009년도, 그러니까 스마트폰이라는 이름에 나오기 전에 이 퓨처폰이죠. 위주의 퓨처폰 시장은 스마트폰 위주로 재편되면서 기술 트렌드에 맞는 부품 업체들은 높은 주가 상승을 보였다. 그러니까 요번에 폴더폰이 나오면서 조금 지금까지는 잘 팔렸고, 내년에도 올해 뭐 한 4, 50만 대인데 내년에는 한 뭐 500만 대 전후를 지금 예상하고 있죠. 그럼 거기에 맞는 부품 업체들이 상당히 인기를 끌 거다. 스마트폰이 처음 나왔을 때, 출시됐을 때도 부품 업체들이 크게 인기를 끌었다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근데 여기에 또 이 폴더폰에도 삼성전기, 그렇죠? 포함되어 있죠. 그러니까 삼성전기가 MLCC, 거기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를 한다는 얘기예요. 여기 보면 삼성전기에 대해서는 국내 전략 고객사의 폴더폰 판매 비중 전망이 2020년 1.9%에서 2021년 6.3%까지 급증에 따라 스마트폰 폼팩터 변화에 따른 대면적 고기능화에 따른 수혜가 기대된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그리고 또 같은 날 20날이에요. IB투자증권에서 삼성전기에 대한 긍정적인 보고서 나왔죠. 4분기 영업이익은 조금 감소했죠. 그렇죠? 한 35% 감소한 1163억 정도 전망이 하지만은 내년에는 조금 크게 증가할 걸로 보죠. 내년 영업이익이 한 8,262억으로 했어요. 올해 대비해서 한 20% 이상 증가할 걸로 보고, 이번 4분기 이후 5G 폰에 대한 투자에 따른 성장이 기대되는 가운데 수익성도 강화될 거다라는 그런 내용에서 최근 이 삼성전기 한번 주가 움직임 볼까요? 최근 주가 움직임이 조금 약한 그런 모습을 보고 있는데, 그 이유는 아까 말한 대로 4분기 실적이 조금 전년 동기 대비해서
그래서 조금 부진할 거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이미 지난 언제입니까? 10월 29일 날 뭐 거의 12만 원 가까이 올라갔다가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지금 한 10% 정도 조정 받았는데 조정이 이제 끝 마무리는 맞아요. 근데 저는 조금 싸게 산다 그러면은 10만 5천 원 밑에가 10만 초반대 가격대 정도 되면은 뭐 여기서부터는 조금 들어가야 돼요. 우리가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한 1차 성성 1, 2, 3에서 그 완전한 완파가 나오면은 한 고점 대비해서 한 20% 빠지는 선에서 우리가 매수를 해도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특히 이제 우리가 이제 그런 종목 노리고 있는 것이 하모니 관심주에서 BH 계속적으로 언급해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한 12만 원을 요번에 고점으로 잡으면 한 20%죠. 한 10만 원 초반대, 그죠? 그 내외 정도 선에서 한번 내 타이밍을 노리자 해서 일단 삼성전기 그리고 수급적으로 봐도요. 최근에 조정 지수가 종합 하락하면서 동반적으로 하락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지만은 수급적으로 그렇게 크게 불편함이 없죠, 그렇죠? 최근에 개인들이 대사주는 물량 보면 상당히 적어요. 그리고 외국인들이 아까 말한 대로 지난주에만 해도 한 1조 2천억 그리고 최근 12일 동안에 판 게 한 2조 1천억 팔았는데 이 삼성전기는 오히려 꾸준하게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죠. 그러면은 이 종목의 주체 세력이 주가는 지금 고점 대비해서 한 10% 정도 하락했지만은 더 이상 크게 빠질 가능성은 작다. 그래서 추세적으로 하락으로 전환되지는 않았다라는 그런 판단에서 조금 타이밍적으로 노려보고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일단은 10만원 초반대, 그쵸? 지금 뭐 10만 8천 원이니까는 뭐 언제든지 뭐 한 4, 5천 원은 뭐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가격대이기 때문에 일단 관심 종목에는 일단 편입을 시켜놓고 타이밍은 장중에 우리가 뉴스 특징주 분석을 해드리죠? 그때 언급을 해드리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이제 RF텍 사상 최대 영업이익 갱신이죠. 실적이 상당히 좋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게 이제 의약품 하는 유스피라는 이제 회사를 흡수 합병했죠. 거기서 나오는 물량이 이제 매출이 본격화되고 그래서 실적이 상당히 좋아지고 또 이 5G 기지국에 있는 통신 안테나 모듈 생산을 하는데 그쪽에서 실적이 상당히 좋아지죠. 지난 2분기 이 안테나 모듈 생산에서 한 50억 정도 발생이 했는데 3분기에는 197억 정도로 크게 상승하죠. 거기에 따른 수혜가 그대로 나오겠다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뭐 매출도 보면은 지금 67억으로서 2013년 이후 최대 규모 분기 영업이익이 3분기에 나왔죠. 4분기에도 영업이익이 한 53억 정도 예상돼서 뭐 지금 이 3분기 67억보다는 감소를 하지만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탄력적인 성장세를 이어갈 그런 전망이다라는 그런 내용이고 뭐 2020년에는 영업이익이 한 394억으로서요. 영업이 크게 개선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 보죠. 연간 매출액이 한 148억, 그래서 올해 한 155% 정도 영업이익이 증가할 걸로 보고 있다라는 그런 내용. 그래서 실적이 상당히 좋아지는데 뭐 어쩔 수 없죠, 그렇죠? 최근에 아까 말한 대로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이 5% 넘게 그럼 종합지수가 5%를 하락했다면요, 일반적으로 종목들은 거의 뭐 10% 가까이 하락을 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뭐 RF텍 뭐 주봉으로 볼까요? 뭐 주봉으로 한 3% 정도 그렇죠? 하락 마감에 그쳐서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종합지수보다도 하락폭이 적었다라고 보시면 돼서 일단 하반 경직의 모습은 상당히 좋게 나오고 그리고 좀 밑부분에서 이제 이동평균선을 강하게 지지해주고 그리고 지금 추세선적으로도 또 일단은 이 하락에 지지해주는 그런 가격대에 왔기 때문에 크게 부담되진 않다 이거죠. 그래서 수급적으로도 뭐 개인들이 대사 준 게 지난주에 한 5만 3천 주죠. 근데 지난 19일 날 판 것만 6만 1천 주. 지난 한 주 동안 오히려 개인들은 소폭이나마 매도를 했다라고 보시면 돼서 더 크게 빠질 폭은 좀 없지 않나. 우리가 지금 단기 하모니 관심주로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일단은 지속적으로 홀딩을 해도 된다라는 그런 말씀. 특히 어저께 오전에 이 시간의 거래에 한 10만 주 이상 크게 쌓여 있어서 조금 강하게 좀 치고 가지 않나 했는데 장중에 초반에 조금 한 3.5% 올라가다가 뭐 시장 영향이죠, 그렇죠? 다시 되밀리면서 하락 마감. 일단은 뭐 하락은 뭐 더 크게 빠질 폭은 없다. 뭐 최악의 상태 해도 그렇죠? 뭐 한 7,500원 전후가 지지를 삼을 수 있으니까는 너무 불안하게 보지 말자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저는 이 실리콘 웍스는 상당히 조금 마음에 가장 든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이제 왜냐하면은 뭐 이 회사 내용들은 뭐 이렇게 있는데 3분기 실적이 상당히 나쁘게 나왔어요. 한 33% 영업이익 감소한 한 140억 정도 나왔죠. 3분기 실적이. 예상치도 한 200억 이상 봤는데 상당히 나쁘게 나서서 주가가 크게 하락했죠. 우리가 항상 말씀드리지만요. 또한 이제 어닝 시즌 됐을 때 실적이 나쁘게 나왔다면 주가는 미리 반영이 하면서 주가는 당연히 하락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주가는 이 실리콘 웍스도 3분기 실적 부진에 따라서 주가는 계속적인 하락세를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지난 8월 4일인가요? 이때가 언제입니까? 8월 26일 날 저점을 형성하고 이제는 바닥을 다지는 그런 모습, 기간 조정을 거친 이후에 오늘 바로 11월 14일 날 실적이 부진 얘기가 나오면서 오히려 상승 전환. 그죠? 이틀 연속 땅땅. 수급조도 이날 뜯는 날, 이게 이제 11월 14일, 10월 15일인데요. 5.7%, 3.7% 거의 뭐 한 10% 가까이 올랐죠. 그러면서 외국인과 기관들이 나눠서 샀고, 그죠? 조정 모습. 그러니까 뭐 만약에 이 종목이 그래서 시장에 좀 더 빠진다 해도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그죠? 이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이미 충분히 받았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시장 영향에 의해서 조금 더 빠진다 해도 더 크게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가격대, 지금 한 35,000원대인데요. 여기서 만약에 잘못된다 하면은 뭐 한 5% 내외에서 손실이 발생할 수 있을 거고, 만약에 지금 시장의 전망치처럼 실적이 4분기 내년에 좋아진다 하면은 수익률을 뭐 한 4만원만 잡는다 해도 그렇죠? 10%가 넘죠? 그러니까, 만약에, 조금, 이 전망치대로 시장 반응이 나온다 그러면은, 뭐, 최소 뭐 10% 이상은 수익이 나올 수 있을 테고, 만약에, 반대로 움직였을 때는 손실을 뭐 한 5% 내로 뭐 제한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실적 부분 보면은, 그렇죠? 4분기 영업이익이 한 17% 증가한 245억 정도. 아까 140억 나왔다 했잖아요, 영업이. 그러면 상당히 크게 증가하고, 작년 대비해서도 한 17% 증가하고요. 내년에도 이 영업이익이 한 50% 이상 증가한 704억을 본다 했죠, 실리콘 웍스가. 그리고 이제 국내 1위, 이 팹리스 회사고요. 또 이제 LG가 지분 한 34%, LG 그룹 차에서 반도체에 조금 이제 중심으로 두고 반도체 사업에 성장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종목이다라는 그런 말씀에서 실리콘 웍스 일단은 재료도 악재가 소멸되고 4분기부터 실적 개선, 그죠? 충분한 가격 조정, 기간 조정 거쳐서 크게 부담은 없다. 그래서 실리콘 웍스 우리가 한번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나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해서 오늘 세 종목 정도 언급을 해드리고, 그리고 이제 지소미아 연장에 따른 항공주들 대한항공 진에어 한번 우리가 살펴보자라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오늘 이 주말을 두고 이 다음 주 장세 전망에 대해서 방송을 해드렸는데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은요, 좋아요와 구독을 꼭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말 잘 보내시고 월요일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